자, 팔란티어 버스 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튀어 올랐죠. 이번 주 목요일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말까지 방향성은 역사적 통계대로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S&P 500이 1.85% 상승했고 나스닥이 1.75%나 상승했고요. 국채 금리도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크게 줄면서 10년물이 4.67%까지 하락했고 30년물은 4.82%까지 큰 폭으로 하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죠. 한 2달 전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버스가 곧 떠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저점에서 잘 잡으신 팔란티어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팔란티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 다루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한 노동시장 데이터는 연준의 추가 긴축을 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도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측인 0.7%보다 크게 못 미쳤는데요.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임금도 좀 내려가야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 지표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고용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경제 지표들도 체크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현재 S&P 500의 forward P 레시오는 18.93으로 10년 평균으로 볼 때 거의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이런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 4번 정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9월 7일에 유튜브에 팔란티어 주식을 11월 7일 전에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팔란티어 실적 발표일이 11월 7일이었는데 11월 2일에 실적이 나왔네요. 자, 팔란티어 버스 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튀어 올랐죠. 무려 20%나 상승하면서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P 500에 편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14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25만 주 이상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다 달성했죠. 마지막으로 이 갭 기준 순이익 최근 4분기 합산 실적이 흑자여야 되고 직전 1분기 실적도 흑자여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3분기 매출은 5.5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07달러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흑자라고 발표했는데요. 직전 5개 분기 내내 꾸준히 흑자를 낸 게 보이시죠? 연속 영업이익 흑자 조건까지 갖추게 되면서 S&P 500 편입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도 마지막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번 S&P 500 편입에 탈락한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수학적 공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몇 가지 규칙 외에 정책을 수정하는 지수위원회의 재량이 크게 달려있다는 점이 관건인데요. S&P 500으로 편입이 되려면 팔란티어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S&P 500은 나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조건을 갖춘 우량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을 구성하는 ETF들이나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S&P 500의 편입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은 편입되기 전후에 주가 등락률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이 2018년 6월 7일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26.8달러 정도였거든요. 3개월 동안은 2.63% 정도만 상승했지만 127.5달러까지 한 4배 이상 올랐죠.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처음에 편입 이후에 등락이 없었던 지수가 408달러에서 61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니까요. 자, 팔란티어도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의 아주 좋은 활용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11월 5일이죠. 저녁 8시에 라이브 일정이 있는데요.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적정주가 템플릿 활용법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주식 초보분들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때 최소한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템플릿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최소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끝에 있고 고용 지표들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연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기업의 3분기 실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해소시켜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S&P 포워드 P/E 레이쇼만 봐도 아주 저렴한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하겠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데이터들이 지도로 쫙 펼쳐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이성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지만요.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 장단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겠죠. 너무 하락했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또 너무 올랐다고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냥 작은 이벤트일 뿐이겠죠. 자, 그러면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